저는 최근 4박 5일 제주도를 다녀왔는데요. 제주도를 갔던 이유는 물론 여행의 목적도 있었지만 그보다 더 컸던 이유는 따로 있었습니다. 바로 그 유명한 우주 최강 돈가스 연돈. 예전부터 꼭 한번 먹어보고 리뷰해드리고 싶었던 연돈을 방문하고 싶은 목적이 여행 목적보다 제주도를 갔던 더 큰 이유인데요. 연돈이 화제가 된 지 꽤나 오래됐는데 그동안 갈 생각조차 안 하다가 이제서야 가보고 싶어진 이유는 연돈의 어마어마하게 치열한 웨이팅 때문이었습니다. 그냥 몇 시간 줄 서 있으면 먹을 수 있는 정도의 상식적인 선의 웨이팅이 아니죠. 무려 하루 전날부터 연돈 가게 앞에 텐트를 치고 자면서 하룻밤 노상을 해야 겨우 먹어볼 수 있는 정말 그야말로 우주 최강 돈가스다운 웨이팅이었는데요. 돈가스 한번 먹겠다고 가게 앞에서 하룻밤을 텐트 치고 자면서 웨이팅을 한다. 시간은 돈으로 살 수 없다고 생각하는 저 개인적인 상식으로는 도저히 이해되지 않는 행동이었고, 제가 아무리 맛집 리뷰를 주 콘텐츠로 하는 유튜버라고 해도 차라리 그 시간에 다른 돈가스집 여러 곳을 가고 말지 도저히 그런 집만큼은 할 용기가 없었는데요. 그런데 이번에 제주도를 가는 이유는 연돈이 테이블링 예약제로 바뀌었다는 사실을 최근에 알게 된 겁니다. 예약에만 성공을 한다면 더 이상 그 말도 안 되는 텐트 노상도, 심지어 줄조차도 서지 않고 먹어볼 수 있다는 소식에 이렇게 바로 제주도 여행을 계획하게 된 건데요. 연돈은 4박 5일 중 가장 마지막 날 방문을 해서 영상 중후반부쯤 나오는데 혹시나 당했다고 생각하시는 시청자분들 계실까봐 어그로 안 끌고 바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90% 이상 연돈을 목적으로 제주도에 갔고, 심지어 호텔도 일부러 연돈을 바로 걸어갈 수 있는 거리에 호텔에 예약을 하면서까지 4박 5일 동안 오직 연돈에 가는 것을 최우선 목표로 생각하고 노력했지만 결국 저는 연돈을 먹지 못했습니다. 왜 먹지 못했는지는 영상 중간에 나오고요. 여튼 연돈은 못 먹었어도 제주도에 유명하다는 여러 맛집들과 여행 코스들은 빡세게 돌아다녔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연돈을 포함해서 제가 4박 5일 동안 제주도에서 먹은 모든 음식들, 갔던 모든 장소들을 전부 다 아주 상세하게 리뷰해드리려고 합니다. 우선 항공은 당연히 저가항공, 2명이 왕복 총 192,000원으로 갈 때는 진에어, 올 때는 제주항공을 이용했으며, 비행기 굉장히 오랜만에 타보는 거고 살면서 비행기를 몇 번 안 타봐서 그런가 이륙하는데 약간 무섭더라고요. 그래서 앞에 보이는 안전한 여행을 위한 안내를 봤는데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봤는데 굉장히 이상한 내용들이 있었습니다. 비행기 사고 시 물구나무 서서 탈출하면 위험합니다. 이거 진심일까요? 애초에 물구나무를 설 줄 아는 사람이 몇이나 되며, 설령 설 줄 안다고 해도, 설 줄 아는 걸 넘어서 아예 세계 최고의 물구나무의 달인이라고 해도, 아니 어떤 미친놈이 비행기 사고 나는데 물구나무를 서서 걸을까요? 이걸 진짜 유의하라고 여기다 써놓은 건지 진심으로 궁금했고요. 그 밖에도 탈출 시 다이빙하지 마라, 산소 마스크를 헤드폰 마냥 귀에 꽂으면 안 된다. 네, 그만 보겠습니다. 제주도에 왔으면 가장 먼저 차부터 렌트해야겠죠. 저는 현대 소나타 휘발유 차량으로 4박 5일 가격 107,000원에 렌트했습니다. 밤에 도착을 해서 저녁은 호텔에서 먹기 위해 바로 동문 재래시장을 갔는데요. 주차장에 주차를 하는데 줄을 서서 한참을 기다릴 정도로 사람이 굉장히 많았고요. 저는 전복김밥, 흑돼지 김치말이, 그리고 제주에 오면 먹어줘야 하는 음식 중 하나라는 고등어회를 포장했습니다. 고등어회는 식감이 약간 방어회 비슷한 것 같기도 하면서 뭔가 비린내 날 거라는 예상과는 달리 전혀 비린내 나지 않고 맛있었고요. 나머지 전복김밥과 흑돼지 김치말이는 그냥 이렇게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다음에 또 제주에 온다면 저는 동문 재래시장은 안 갈 듯 합니다. 다음날 점심으로는 제주에 왔으면 또 갈치 먹어줘야죠. 제가 또 생선 중에서 굴비 다음으로 가장 좋아하는 게 갈치거든요. 예전에 SBS 미우새에서 김건모님이 갈치조림을 드시는 걸 보고 너무 맛있어 보였던 기억이 있는 251동 제주마당이라는 식당으로 갔습니다. 미우새 보고 간 만큼 그때 봤던 이렇게 테이블 거의 2개를 차지할 만큼 큰 갈치조림, 이거 생각하고 간 건데 가서 보니까 이건 대짜리로 양이 7인분이더라고요. 그래도 기껏 제주까지 와서 갈치 먹는데 2인분짜리 조림 하나 먹기는 아쉽고 해서 갈치구이에 성게 미역국까지 나오는 14만원짜리 세트로 주문을 했습니다. 기본 반찬은 이렇게 나오는데 간장 게장 하나도 안 짜고 맛있었고요. 오메기떡 달달하니 맛있었습니다. 우선 성게 미역국은 처음 먹어보는데 저는 그냥 소고기 미역국이 입에 맞는 것 같고요. 비싼 만큼 조림이 2인분짜리라도 굉장히 양이 많았으며, 갈치구이에 가시는 이렇게 숟가락 2개로 거의 깔끔하게 발라주시는데요. 갈치구이 다들 드셔보셨죠? 네, 맛은 그 갈치구이 맛이고요. 갈치조림 역시 양념이 특별히 다른 맛이 있다거나 하는 건 없었고 평범했지만, 이게 비싼 만큼 양이 많으니까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갈치를 무슨 밥 퍼먹듯이 양껏 먹을 수 있어서 너무 좋았습니다. 오늘 먹은 2인분짜리도 살밥이 이렇게 많았는데 미우새에서 봤던 7인분 대짜리는 이거보다 갈치가 비교도 안 되게 훨씬 더 크고 두껍다고 하시더라고요. 다음에 꼭 대짜리로 한 번 더 먹어보고 싶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밥을 먹은 다음 차로 한 30분 달려서 미리 예약한 서귀포 호텔에 짐을 먼저 풀고 바로 아르떼 뮤지엄 제주를 갔는데요. 아르떼 뮤지엄은 제주에만 있는 건 아니지만 제주 여행 코스로 많이들 추천하셔서 정확히 뭔 줄은 모르고 그냥 간 건데 나름 기억에 남고 좋았습니다.
뭐 대단한 건 아닌 것 같지만 볼만 하더라고요. 안에 위치한 카페도 이렇게 찻잔을 인식해서 꽃이 피는데 이것도 신박하고 이쁘지 않습니까? 죄송합니다. 다음으로 또 제주에 오면 오름 하나 정도는 올라가서 제주의 멋진 풍경을 봐줘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돌아오는 길에 위치했던 새별 오름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막상 가서 코앞에서 보니까 꽤나 높더라고요. 저기를 꼭대기까지 올라갔다 내려와야 된다는 건데 이건 개인적으로 그냥 고생하는 느낌이지 즐기는 느낌이 아닐 것 같아서 네, 그냥 갔습니다. 제가 또 한때 삼겹살 유튜버로서 제주도에 와서 흑돼지 안 먹어볼 수 없겠죠. 현재 제주에서 가장 핫한 흑돼지 전문점 숙성도에 갔습니다. 본점도 아닌 중문점이었는데도 웨이팅 굉장히 치열했는데요. 저는 다행히도 호텔에서 많이 가까운 거리라 예약 걸어놓고 호텔에서 쉬다가 먹으러 가서 조금은 편하게 먹을 수 있었고요. 메뉴는 교차 숙성 앞다리살이니 흑뼈 등심이니 이런 것보다 그냥 기본 삼겹살이 목살이 가장 괜찮다는 평들이 있어서 삼겹살 목살 1인분씩 주문을 했습니다. 기본으로 나오는 김치찌개는 그냥 그랬고요. 때문에 80% 정도만 익혀먹는 게 대중이에요. 아 예. 숙소도 가깝고 저녁밥이고 제주도까지 와서 흑돼지 먹고 있는데 한잔 안 할 수가 없었겠죠. 제주니까 한라산으로 한잔 했습니다. 현재 제주에서 가장 핫한 고깃집 숙성도 흑돼지의 맛은 저는 개인적으로 삼겹살보다 목살이 상당히 부드럽고 맛있어서 목살로 1인분 추가했으며 뭐 일반 돼지가 아닌 제주 흑돼지 품종만의 차별성 같은 건 전혀 느끼지 못했지만 그냥 질 좋고 맛있는 고깃집인 건 확실했습니다. 여튼 이날은 이렇게 고기 먹고 호텔 들어가서 한잔 더 하고 잤고요. 전날 소주 한잔 했으니까 해장을 해줘야겠죠. 역시 제주에서만이 맛볼 수 있는 음식 보말칼국수를 먹으러 갔습니다. 제주의 보말칼국수 맛집은 굉장히 많았는데 저는 해월정이라는 식당으로 갔는데요. 뭐 여기가 유명한 맛집이라거나 방송 맛있는 녀석들이 나와서라거나 그래서 간 거 아니고요. 그냥 숙소에서 가장 가까워서 간 겁니다. 저는 보말칼국수와 성게 보말죽을 주문했는데 칼국수 한 그릇에 12,000원, 죽 한 그릇에 22,000원이라 이번에 제주에 와서 새삼 느끼는 거지만 제주는 그냥 어딜 가나 다 비싼 듯 합니다. 보말 처음 먹어보는데 맛이나 향이 소라와 많이 비슷했고요. 칼국수보다는 성게 보말죽이 더 맛있었으며 메인인 칼국수만 말씀드리자면 저 개인적으로는 7,000원짜리 바지락 칼국수가 가격을 떠나서도 더 맛있는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방문한 곳, 여기가 어디냐? 서귀포에 위치한 건강과 성박물관입니다. 우선 죄송하지만 여기는 제가 영상에서 보여드릴 게 없습니다. 찍긴 찍었는데 그냥 보여드릴 게 없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보여드릴 수 있는 건 뭐 기껏해야 이 정도? 아니면 보는 게 아니라 소리를 듣는 코너였던 이 정도? 아니면 저만 볼 수 있는 이 정도? 저 안에는 뭐가 보였을지 여러분 상상에 맡기겠습니다. 여튼 결론적으로 성박물관은 저 개인적으로 이번에 제주에 와서 갔던 코스 중에서 가장 재미없었습니다. 그냥 다 애매한 수준이라 차라리 그냥 아예 화끈하게 그냥 확? 에? 그런 딱히 볼거리도 없었고 그렇다고 제가 이제 36살인데 뭐 배울 것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나가고 싶은데 1인당 13,000원 돈이 아까워서 빨랑 한 바퀴 돌고 나왔고요. 바로 카트를 타러 토평동 윈드파크로 갔습니다. 자, 핸들을 살펴보면 돼요. 출발. 탑승 다 하시면 제가 보기 드문 대두인데 헬멧 사이즈가 나름 커서 다행이었고요. 저는 4바퀴를 도는 실속형으로 했는데 그냥 5,000원 더 내고 한 바퀴 더 도는 스릴형으로 할 걸 후회했습니다. 왜? 너무 재밌어서. 처음 타봐서 그런가 이거 재밌더라고요. 마치 어디서 갑자기 바나나 껍질을 밟을 것 같고 물풍선이나 미사일이 날아올 것 같은 느낌이었다. 뭐 이런 말 같지도 않은 드립 한번 치고 싶은데 솔직히 그런 느낌은 전혀 안 들었고요. 그냥 재밌었습니다. 다음으로 서귀포에 위치한 오션뷰 카페 루시아에 갔는데요. 해가 거의 지고 가서 뭐 그렇게 예쁜 풍경은 볼 수 없었으며 참고로 말씀드리자면 이번 4박 5일 제주 일정 중 지금 이곳이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바다를 본 겁니다. 구독자님들 사랑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바다 근처에 오면 회보다도 해물탕을 먹는 걸 좋아해서 저녁으로 해물탕을 먹으러 갔는데요. 중문 해물탕이라는 가게인데 여기가 맛집이라고 추천받아서 온 거 아니고요. 역시나 그냥 숙소에서 가장 가까운 해물탕집이라 여기로 왔습니다. 해물탕 소자인데 가격에 걸맞는 재료와 양이었고요. 그냥 예상한 대로 평범한 해물탕 맛으로 맛있었습니다. 역시나 숙소도 가깝고 저녁밥이고 제주도까지 와서 해물탕 먹고 있는데 한잔 안 할 수가 없겠죠. 이거 아시죠? 3시, 6시, 2시, 12시 회오리. 죄송합니다. 까봐 한번 쳐봤고요.
여튼 이날도 역시 이렇게 해물탕 먹고 호텔 들어가서 한 잔 더 하고 잤습니다. 다음날 역시나 해장해줘야겠죠. 제주도에는 3대 해장국으로 은인의 해장국, 미풍 해장국, 모이세 해장국이 있는데요. 저는 한 8년 전에 은인의 해장국을 굉장히 맛있게 먹었던 기억이 있어서 은인회로 가고 싶었는데 모이세로 갔습니다. 왜? 역시나 여기가 숙소에서 가장 가까우니까. 우선 제가 선지를 좋아하는데 선지 양이 적어서 아쉬웠고요. 모이세 해장국의 맛은 예전에 먹어봤던 은인의 해장국은 왜 3대 해장국으로 불리는지 바로 이해가 되는데 여기는 개인적으로 도무지 모르겠고요. 그냥 비도 오는데 숙소에서 가까워서 좋았습니다. 밥 먹고 숙소에서 조금 더 쉬다가 서귀포에 위치한 피규어 뮤지엄을 갔는데요. 여기도 큰 기대라든가 별다른 생각 없이 왔는데 나름 볼만하고 좋았습니다. 실제 크기의 피규어들을 보니까 뭔가 가슴이 웅장해지는 게 퀄리티가 지렸고요. 네, 그만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스포가 되니까 많이는 못 보여드리는데 수많은 영화 애니 그리고 아이들을 위한 피규어까지 저는 개인적으로 제주에 오신다면 들러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여행 왔는데 어두침침하니 비도 오고 짜증나는데 뭐 딱히 갈 데도 없고 그냥 다음날 공항에서 가도 되는 면세점을 숙소 근처 중문 면세점으로 미리 갔는데요. 뭐 저는 딱히 쇼핑할 게 없었는데 면세점에 온 이유는 담배죠. 면세 담배. 그런데 저는 그냥 갈 데가 없어서 미리 온 거지 미리 사도 전혀 의미 없는 게 어차피 공항 가서 교환해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인 오늘 저녁밥은 미리 말씀드리자면 한마디로 망했습니다. 제주에서 나는 재료들로 제주도만의 여러 음식들을 맛볼 수 있다는 한식 뷔페 탐라반상에 갔는데요. 비도 많이 오는데 굳이 차로 20분 거리로 온 건데 많이 당황했습니다. 꼴통고기 여기가 탐라반상입니다. 뷔페가 아니라 그냥 고깃집이에요. 뷔페는 점심에 하는 건가 모르겠지만 여튼 제가 확실히 알아보지 않고 실수한 건데 뭐 어쩌겠습니까. 이렇게 고기 먹을 거면 숙소 근처에 고깃집 널렸었는데 그냥 돌아가기에는 너무 배고파서 그냥 먹었습니다. 이 집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여튼 저녁밥을 실패하며 마지막 날을 보내고 다음날 드디어 우주 최강 돈가스 연돈에 갔는데요. 먹으로 끝나고 하실까봐 앞에 미리 말씀드렸죠. 저는 연돈을 먹지 못했습니다. 왜냐? 연돈 예약은 반드시 방문 전날, 위치는 꼭 제주도 안에서만 예약이 가능하며 정확히 저녁 8시에 예약 기능이 열리는데요. 정말 우주 최강이었습니다. 진심으로 오바 조금도 안 하고 살 조금도 안 보태고 예약 마감되는데 1초도 안 걸렸습니다. 이렇게 네이버 시계로 초 단위까지 보고 있다가 8시 땡 치자마자 진짜 미친놈처럼 재빠르게 해도 진짜 1초도 안 돼서 예약이 마감됐습니다. 첫 번째 도전, 숙성도에서 실패. 두 번째 도전, 중문 해물탕에서 실패. 마지막 도전, 숙소 들어가다가 긴장돼서 차 세우고 편의점 들어가서 도전했는데 실패. 이번에 제가 받은 느낌으로는 저는 또다시 제주도를 방문한다고 해도 연돈 예약에 성공할 자신이 없습니다. 그냥 연돈은 언제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허니버터칩처럼 어느 정도 먹기 쉬워질 때까지 그냥 존버하겠습니다. 먹고 계신 저분들은 정말 예약을 1초 만에 하는 마술사 출신인 저보다 손이 빠른 분들이라는 건데 정말 부럽네요. 그래도 아쉬우니까 연돈 볼카츠라도 하나 사 먹었는데요. 맛은 아주 평범한 메치카츠였습니다. 진심으로 제주 여행 가는 김에 연돈 간 게 아니라 연돈 가는 김에 제주 여행하자고 온 거거든요.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돌아가는 비행기는 4시 반이라 점심은 먹고 가야겠죠. 먼저 제주 3대 김밥 중 하나인 다가미 김밥을 갔습니다. 저는 기본 다가미 김밥과 소고기 롤을 포장했고요. 다가미 김밥은 포장만 가능해서 차에서 먹었습니다. 먼저 다가미 김밥은 햄이나 단무지가 없이 우엉이 엄청 많이 들어가 있더라고요. 저 개인적으로 김밥 속재료 중에 우엉을 제일 싫어하거든요. 저는 그냥 일반 김밥이 훨씬 더 맛있었고요. 이 두꺼운 건 소고기 롤인데 엄청 두껍죠? 저는 아무것도 안 했습니다. 진짜입니다. 이전 후토마키 영상에서도 말씀드린 적이 있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김밥은 한 입에 쏙 들어가는 적당한 크기를 좋아하지 이렇게 오바스럽게 큰 건 선호하지 않아서 만족스럽진 않았지만 그래도 기본 다가미 김밥보단 맛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제주에 왔으면 고기국수 역시 먹고 가줘야겠죠. 저는 백종원님께서 극찬하신 장수 물식당으로 갔는데요.
기본 반찬으로 주시는 수육은 냄새 안 나고 부드러운 게 맛있었고요. 고기국수의 맛은 그냥 돼지국밥 국물에 밥 대신 면을 마른 맛이 아닐까 예상했는데 딱 그 예상한 맛이었습니다. 돼지국밥 국물에 면 마른 맛. 저는 개인적으로 그냥 돼지국밥을 먹는 게 더 만족스러울 것 같으며 다음에 제주에 또 오게 된다면 여기든 다른 가게든 고기국수는 먹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의 결론은 이렇게 이번에 연돈에 의한 연돈만을 가기 위한 연돈 가는 김에 제주 여행도 한번 해보자 이렇게 기획했던 4박 5일 제주 여행이 끝났는데요.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목표를 실패해서 아쉽긴 했지만 그래도 즐거운 여행이었고요. 혹시나 제주 여행을 계획하시는 분들이 계신다면 이 영상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기를 바라보겠습니다.